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은 또 올랐습니다. 오늘 올랐다라는 얘기는 항상 보면은 수요일, 목요일 코스가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금요일까지 이제 약간 반등이 시작됐다가 주 초반에는 반등, 그리고 또 다시 수요일 날에는 조정,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됐었는데, 오늘 이제 반면에 월초가이죠. 주초 국면 속에서 주가가 계속 약세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양상.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박스권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는 시장을 눌렀던 가장 핵심 요인이 금리 이슈였죠. 글로벌 금리 이슈.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그런 구간에서 테이퍼링의 속도와 강도에 따른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주초 국면 속에서 시장을 눌렀다라면은 이제 그 부분들이 다시 또 해소되면서 주가는 반등을 줬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은 계속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계속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멘텀 흐름들은 기본적으로 크게 시장의 어떤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아니고,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들은 변동성을 주는 요인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즉 약세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밀리면은 일정한 수준,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부터 배워야 산다를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배워야 산다를 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상반기 증시에 대한 어떤 예측과 전망들을 해드렸는데, 거기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이번 주 주간 투자 전략들을 말씀드리면서 2950선 자리 이하, 2900선 초반짜리는 저가 매수 자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막상 또 이제 주가가 최근 한 며칠 동안 주가가 조정 보일 때 배팅이 안 들어가요. 무서우니까. 막 또 이제 신문지상에서는 양적 완화 정책에서 바로 이제 양적 긴축 정책, QT죠. 글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월가의 시각이 무섭다 이러면서 주가를 막 밀어내렸어요. 근데 결국 그러면서 뭐예요? 주가는 계속 상하 반복 운동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은 계속 제가 이제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잔파동에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큰 줄거리, 박스권 등락 과정 속에서의 변동성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그 전제하에서 시장을 대응하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수요일이고 내일이 목요일이면 빠졌었는데, 그게 아니라 월요일날 화요일날 빠졌으니까 근데 빠진 자리가 박스 하단이다. 사자.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올라가면 또 이제 약간 이제 시장 조정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지 마세요. 또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중단 이상 상단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또 한 번 또 뒤로 물러서는, 지금은 그런 대응만 하면은 적어도 시장을 우리가 시장에서 큰 낭패를 보지 않는다라는 판단만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이 이제 반등을 주었는데, 그럼 과연 이 반등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현재점에서 맞춤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점검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시장 흐름을 볼 때,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최근에 지수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언제입니까? 연말 구간에서는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 제반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뭐예요? 하루하루 등락이 아니라 5일이면 5일 동안의 어떤 그런 주가의 흐름, 10일이면 10일 동안의 주가 흐름.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까지는 대체적으로 이 이동평균선이 다 하나로 밀집됐었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오도 가도 못하는 가운데 그냥 최소한의 매매만 이루어졌던 흐름.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제 연초 흐름 속에서 약간 주가가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정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 조정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조정이 아니라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뭐예요? 박스권 하에서 그야말로 이 박스권 움직임 하에서의 어떤 변동성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때, 그럼 이 자리,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 초반까지 나타났던 이 흐름은 이 안에 이제 나타났던 지수의 흐름의 어떤 그런 포인트가 뭐냐? 연준에서 이제 QE, 그러니까 QT죠. 양적 긴축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다.
근데 그 부분들이 뭐 지난 월요일 날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기조적으로 뭡니까? 뭐 금리의 어떤 변화가 새롭게 나타났던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어느 정도 지난해에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배워야 산다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난해 7월 달 이후부터 양적 긴축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백신 주사를 계속 맞았어요. 저도 어저께 부스터샷을 어저께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주사를 계속 맞았단 말이에요. 백신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상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거나 양적 기축 정책이 쓴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이미 그 수면 위로 부각되는 악재에서 어느 정도 방어력이 생겼기 때문에 겁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는 결국은 뭐예요? 오늘 나타났던 그런 반등의 흐름이 뭐 연준에서 또 이제 그 양적 기축 정책을 연말로 할 것이다. 뭐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물론 안도감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금리 흐름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그리고 막상 그 테이퍼링을 한다,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한다, 아니면 양적 긴축을 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시장이 크게 뭐 동요하거나 크게 뭐 하락세를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신문에서 막 떠들어대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에서 현재 진행돼 가고 있는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않고 뒷북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럼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결국 시장은 박스권 변동성 흐름 속에서 박스권 하단에 들어오니까 하단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2,900포인트까지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해에 박스권 부분을 설정을 할 때 2,930선을 하단, 그 다음에 뭐 3,030선을 상단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2,930선 이하짜리 들어오면 뭐예요, 그거를? 과매도라고 보는 게 맞죠. 과매도, 그죠? 과매도라는 것은 심리적 불안감에 의해서 지나치게 빠진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뭐예요? 뭐 갖고 있는 물량들 안 팔고 기다리고 그리고 현금이 있으면은 조금 저가에 사고 하는 그런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상도 이해도 한다. 그래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뭐 기본적으로 지난 그 연초 이후에 나타났던 QT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반영이 됐지만은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냐? 시장은 박스 하단 부분에 지지력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가령 갑작스럽게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양적 긴축, 뭐 재무제표를 축소를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갑작스럽게 나타난다거나 어떤 새로운 악재라고 하면은 주가 이렇게 안 밀려요. 더 밀렸을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약간 뭐 출렁거리기는 만들었지만 결국 우리가 한번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방어력이 있단 말이에요. 2,900포인트에서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국면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가 최근에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장난을 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반면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 구간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주식을 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 이 지엽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너무 디테일한 어떤 그 단기 모멘텀을 가지고서 접근하지 말아라. 큰 틀만 우리는 계속해서 보자라고 했을 때 오늘 흐름은 기술적 저점이 지지가 확인된 가운데 나타났던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요. 이 흐름도 이 반등의 흐름도 또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때도 그렇지만 올라갈 때도 주가가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동성의 흐름 하에서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오늘 이후에 또 올라가면 그 자리는 또 쫓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또 한번 고점에서 한번 살짝 또 한번 현금화를 시켜주는 자리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오늘 시장 상황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박스권 흐름 하에서는 우리가 수급 흐름을 볼 때 박스권 장세에서의 수급 흐름은 가장 이제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이제 프로그램이 좌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뭐 최근에 이제 흐름 속에서 보면은
그동안에는 뭐예요? 이제 이 기관이라든지 특히 이제 금융투자 쪽이죠. 금융투자라고 하면 이제 증권사 쪽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순매도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많이 출회시켰었어요. 금융투자 쪽에서.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보면은 오늘 보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순매수로 전환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금융투자 쪽에서 새롭게 사기 시작했다가 아니라 이제 팔 만큼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하고 조금 매수가 가세가 되니까 지수가 팡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을 수는 없다는 얘기는 연속성을 보장하는 매수세가 아니라 다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변동에 기반한 수급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뭡니까? 최근에 이제 흐름 속에서 지수 밀릴 때 반면에 이제 반대로 프로그램 쪽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프로그램 쪽에서는 계속해서 순매수가 유입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 장세는 어떤 그 현물장 쪽에서 추세적인 흐름을 보이게 될 경우 뭐 현물 쪽에서 매수가 그 막 들어오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박스 변동의 국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의한 변동이 나타나는데 일단 프로그램의 기조는 순매수로 지금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좀 탄탄한 국면이다,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이번에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사실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막 그동안에 이제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한 2, 3일부터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조정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뭐 최근 이제 QT에 따른 어떤 그 불안감이 미국의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한 1.7%까지 막 뛰어 달렸지만 그게 이제 작년 연초 수준의 금리거든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2번에 79%까지인가 갔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그랬어요. 이 자리가 또 단기 고점이다. 국채 기준으로. 예. 근데 이제 국채도 이제 약간 이제 조정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흐름은 수급의 흐름은 뭐냐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번에 조정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QT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국면 속에서 사실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매수 포지션을 계속해서 취해줬어요.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만 이제 계속해서 눌렀단 말이에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이제 QT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어떤 매도 압력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12월 달 들어와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는요. 순매수 기조를 전체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어요. 12월 이후부터는요. 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수급 상황은 그러니까 더 사겠다 내지는 위에서 쫓아 사겠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죠.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빠지면 사겠다라는 기본적인 저가 매수 기준은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외국인 투자가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이면에는 뭡니까? 작년 연말, 그러니까 12월과 1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섹터가 대형 IT 섹터였어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바톤을 최근에 넘겨받으면서 일부 가치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서서히 매수세가 약간씩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약간 방어적으로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흐름 자체, 수급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나타났던 시세의 어떤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포인트가 그거예요. 지금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아니면은 대형주나 중소형주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장세는 그러니까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은 뚜렷한 주도주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잖아요. 그죠? 주도주. 그러니까 주도주라기보다는 최근에 올라갔던 그 최근 한 뭡니까 한 달 동안 이제 시장을 담당을 해줬던 우리 명인들의복귀에서 계속 얘기했던 뭐 3인방들 이노텍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 종목들이 사실 주도주 개념의 종목은 아니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선발주 내지는 핵심주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왜 올라갔느냐? 그거는 월요일 날 배워야 산다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네. 히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2020년 3월 달 종합주가지수가 저점을 찍은 지점에서 올라갔던 애들이
조정을 이제 보이는 가운데에서 그게 다시 역순환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게 시세의 역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주도적 개념이 없는 가운데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결국은 뭐냐? 이번 코로나 국면 속에서 1파동, 그러니까 첫 번째 파동에서 시세를 담당했던 애들이 다시 역순으로 지금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예.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뭐냐면 주도주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시세가 순환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섹터 내에서도 가장 강한 애들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가령 최근에 이제 꿈틀대고 됐었던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텔레칩스 같은 애들, 그러니까 대장들만 움직이잖아요. 그죠? 대형주 내에서도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장은 사실은 초보 투자자들이 약간 까다로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약간 이 중수 이상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압축된 흐름이 연출된다든지 그 다음에 막 순환 흐름으로 연출되기 때문에 그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주도주가 있는 장은 쉬워요, 사실은. 왜?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딱 일렬 종대로 오리가 저기 엄마 앞장서서 뒤뚱뒤뚱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막 그 새들이 막 열을 지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도주가 있는 장에서는 그렇게 시세가 움직이는데 지금은 주도주가 있는 장세가 아니고 순환이 돌아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시세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뭐냐? 핵심주, 그 다음에 섹터 내에서도 선발주만 움직이는 흐름, 그 흐름에다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흐름 속에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어떤 흐름이 연출됐느냐? 선발 대형주 쪽에서는 지금 약간 속도 조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최근에 이제 가령 이제 LG 이노텍을 한번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추세 지지선이 있잖아요. 지난주 국면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분들이 추세 지지선이라는 게 지금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33일 이동평균선. 30일 이동평균선이 아닙니다. 33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33일 이동평균선이 항상 저는 이제 중심 기준선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 찍고 난 다음에 이제 터닝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상승 트렌드에 따른 일정 정도 조정, 이 눌림목 조정으로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끝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깨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시세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배워야 산다해서 또 시세의 역사에 대해서, 시세의 흐름에 대해서, 시세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시세라는 것은 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쇠퇴기를 겪으면서 주가가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변곡점에서 이 라인이 깨지면은 그거는 이제 이 추세 트렌드가 꺾인 걸로 보는데 여기서 지지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 흐름이라는 것이 최근에 보면 LG 이노텍 그 다음에 선발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LG 이노텍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얘는 이노텍은 33일선까지 밀렸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21선에서 안 빠지잖아요. 그죠? 거의 흐름이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LG 이노텍, 디스플레이는 LG 이노텍보다 좀 올라온 게 약간 적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경우는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예. 그러니까 근데 선발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하이닉스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디에서 지지가 돼요? 33에서 지지가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아직까지 추세 트렌드가 꺾이지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다만 얘네들은 왜 최근에 탄력이 상대적으로 둔화됐느냐? 작년 연말부터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발 섹터에서 약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가운데 후속 섹터라고 하면은 이제 서서히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예요? 민감주라든지 가치주. 특히 지난주에 제가 이제 동국제강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얘네들이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다.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약간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 그게 뭡니까? 시세들이 약간씩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간 쪽에서는 약간 속도 조절을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약간 가벼운 쪽에서 시세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흐름이 이제 보시면은 뭡니까? 동국제강 한번 보시면은 그죠?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지금 꿈틀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네들을 그다음에 포스코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뭡니까? 후발주 쪽에서 상대적으로 약간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자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지수가 2,900포인트까지 밀렸는데 얘네들 안 빠졌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크게. 그 얘기는 뭐냐? 시세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흐름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발주는 조정이고 후발주는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선발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추세는 유효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뭐가 있습니까? 이노텍, 그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오늘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시세가 강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세를 말입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압축해서 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계속해서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하이닉스라든지 전자, 전기 얘네들의 경우도 지금 막 나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폭발적으로 시세가 터지는 자리는 아니에요. 특히 이제 연초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다만 이들 흐름들은 아직까지 뭡니까? 시장 흐름 속에서 중심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에서 사면은 그게 물리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후발주자 쪽에서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에너지라든지 석유 화학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2차 전지 쪽에서도 대장주 섹터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들이 뭐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 이런 거, 저기 하이닉스, 이노텍 이런 것들이 쉬니까 이제 그 바톤을 넘겨받고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LG화학 같은 경우, 근데 얘네들의 면면이 다 뭐냐면요. 가격이에요, 결국은. 밸류. 그동안에 많이 빠졌다가 저점 찍은 애들이, 이너들, 이제 LG화학도 결국 이렇게 되면 뭐예요? 300에서까지 무조건 갖다 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움직임 속에서는 LG화학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1차 상승 흐름 이후에 300에서에서 조정 보였다가 이제 2차 상승 나가는 자리.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S-오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케미칼. 오늘 이제 하나솔루션. 얘네들이 최근 흐름 속에서는 앞선 1차 대장주를 좀 뒤이은 종목들이다. 이 종목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LG화학,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S-오일, 그 다음에 SK케미칼,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얘네들의 경우가 LG, 이노텍, 디스플레이, 하이닉스를 잇는 최근의 어떤 핵심주들이다. 그렇게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뭐 동국제광이라든지 포스코 이런 애들의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들의 경우는 지금 이제 발동이 걸리고 있는 자리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종목들의 경우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레이스는 아닌데 저는 이 다음 타자에서는요, 화학주들의 흐름이 이제 좀 사놓고 기다려도 되는 흐름으로 봐요. 화학주들. 예. 왜냐하면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뒤풀이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올라간 거에서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전부 다 반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잘 팔고 나오는 대응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핵심주들 쪽에서만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텔레칩스, 뭐 DB하이텍 오늘 같은 경우 시세가 강했는데 아진 엑스텍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중소형주 쪽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QTA가 나오니까 당연히 또 움직이는 그 섹터가 있죠. 지난주 제가 보험주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주 쪽에서. 그러니까 금융주도 너무 폭넓게 보지 마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선별된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보험주 쪽에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메리츠화재라든지 그다음에 DB손해, 그다음에 현대해상, 삼성화재 요 종목들만 보면서 대응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모멘텀 플레이를 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플레이라는 얘기는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역으로 이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하락 모멘텀이라든지 단기 조정 모멘텀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린다. 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또 시장을 장밋빛으로 얘기하는 그런 모멘텀이 나온다. 그때는 팔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그 대응 포인트고, 그런 가운데 기준을 정해놓자. 박스권의 기계적 대응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이어나가자. 그 포인트는 지금은 2,900에서 3,000이다. 그러면 오늘 종합주가에서가 2,970까지 왔죠. 지금부터는 뭐예요? 공격적인 매수라든지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2,970선 이상 3,000포인트 이제 근접하는 시세에서는 매도라든지 관망하는 대응이 필요한 자리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후발주들, 후발신 주도주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죠. 화학이라든지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SK케미칼, 그 다음에 뭐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후발주 대응을 해나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는 2차 전지 대장주, 그 다음에 일부 뭡니까 조선주라든지 그 다음에 화학주, 얘네들의 경우도 향후에 분명히 시대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미리미리 봐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본격적인 주도주 레이스를 펼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 종목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큰 거 노리시지 마세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별적 타겟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뭐 단타 권하는 장세라고 저는 최근에 장세를 좀 보고 있는데 지금은 단타를 권하는 장세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박스를 설정하는 가운데 적당한 시기에서 밀고 땡기는 프레임푸시 전략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나가자. 그렇게 단계적인 포인트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현 장세 임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